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피부과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매출업 피부과의 이현수 원장 오늘도 자리에 모셨는데 인사 나누면서 유익한 나눔의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여드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제 특히 여드름이 가장 많이 나는 또 가장 고민하는 시기가 이 사춘기, 뭐 여중 또 여고, 뭐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시기인데. 부모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자녀가 이 정도면은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걸 한번 우리가 관찰해 볼 수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자기의 자녀가 여드름 때문에 고민을 한다면 치료를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을까요? 여드름 자체를 보면은 네. 한두 개 조그맣게 화농성 여드름이라도 아주 작게 조그맣게 한두 개씩 난 경우에는 보통 시중에서 파는 그런 오버 더 카운터 여드름 치료제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벤조 페락사이드가 들어가 있다든지 살리실릭 애시드가 들어가 있다든지 그런 같은 걸 쓰시면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은 보면은 이 여드름 자체가 갑자기 급속적으로 많은 양의 그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여드름 자체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모공이 막혀서 그다음에 화농성 여드름이 좀 깊게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없어지고 난 다음에 빨간 상처가 남는다든지 고름이 낀다든지 그러면은 의사를 찾아서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서 치료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여드름 자체가 이 안에서 이 피지선에서 이 분비물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피부 쪽으로 나오게 돼 있는데 이게 너무 빨리 만들어지기 때문에 빨리 안 나와서 그 안에 고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화이트헤드랑 블랙헤드라고 해가지고 나타나는 거고 거기에 박테리아가 들어가서 염증이 생기면 화농성 여드름으로 변하는 건데 이 화농성 여드름으로 변하고 그럴 경우에는 그걸 치료를 제대로 안 해주면 얼굴에 큰 영구적인 상처가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여드름 타입에 따라서 저희들이 바르는 연고만 계속 쓴다든지 바르는 연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 화이트헤드, 블랙헤드를 주로 없애주는 카미도리릭 메디케이션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항생제를 발라서 바르는 항생제도 있어요. 그래 해가지고 박테리아를 없애서 화농성 여드름 자체를 좀 줄여준다든지 그리고 이제 이런 두 계통의 약에 도움이 돼주는 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쓰므로 인해서 이제 도움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하고 조금 더 이제 이 염증이 깊이 생기는 경우에는 발라서 침투가 안 되는 정도 되면은 그때는 저희들이 내복제 항생제 계통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그것도 안 들고 너무 깊게 되고 너무 많이 화농성의 여드름이 돼서 빨리 치료를 안 해주면은 영구적인 상처가 남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이소트레트논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더 강한 약을 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고 그 외에 이제 특히 여자분 중에서 이 생리랑 관련돼서 나오는 여드름이 있을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여러 가지 그 조건이 맞춰지면은 그게 쓰여지는 약이 또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복제 같은 거 꺼려하셔서 할 경우에는 포로다이내믹 테라피라고 해서 약을 발라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치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전문의들이 환자들을 보고 환자의 여태까지 치료의 히스토리를 보고 그다음에 이 여드름 타입을 보고 그거에 따라서 맞춰서 저희들이 쓰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드름 치료할 때 쓰는 약들을 보면은 한 가지 빼놓고는 사실 완치되는 약들이 아니에요. 완화시켜주는 약이죠. 그래서 여드름이 없어질 때까지 꾸준히 계속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얼마큼 심하냐에 따라서 약 자체가 바르는 약만 쓴다든지 아니면 내복제를 같이 병행해서 쓴다든지 그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을 쓰게 되면은 이 다른 질환들과 달리 이게 천천히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기 때문에 한 달 내지 두 달 기다려서 치료를 받도록 계속 치료를 갖다 받아가면서 다시 점검을 해서 치료를 변경을 시킨다든지 할 때 그걸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여름철에 학생들이 방학이니까 이 치료가 하루 이틀에 완성이 되는 게 아니니까 이런 기간을 좀 이용해서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좀 이 기간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항상 이 시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만은 절대로 여드름이 있으면 짜지 마라.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매일 학교를 가야 되고 친구들을 만나야 되고 특히 이제 사춘기 때는 또 이성 간에 또 어떤 그런 교제도 있을 것이고 이럴 때는 이게 안 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 아까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잘못된 정보 요즘은 인터넷 때문에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이 아니라고 해도 고집하고 이게 맞다고 하는 그런 이제 학생들도 많이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들 때문에 그렇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여름철에 정말 좀 치료가 필요한 분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상담을 해서 좀 그 기간을 좀 맞춰야 될까요? 이제 네. 여드름 이 초기에 여드름을 네. 시작을 할 때 그 종류에 따라서 초기에는 이 병원에 자주 방문을 하러 가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학교 다니면서 9, 10, 11월 학기가 중에는 이 2주 간격으로 의사한테 가기는 좀 힘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름 방학 때 네.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치료를 강하게 해서 하는 그렇죠. 것이 좋긴 좋은데 네. 그렇다고 해서 여드름이 있는데 여름까지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예, 예. 빨리 그냥 그때 바로 네네. 해주시고 네. 여름 돼서 만약에 저희들이 특히 네. 강하게 치료를 할 수 있으면은 네. 보통 때는 쓰지 못하는 방법이지만은 이제 시간이 있어서 자주 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름 방학에 네네. 치료를 해주시는 게 좋고 또 대학교 가기 전에 학생들이 대학교 가기 전에 여드름이 있을 경우에는 그저를 잡아서 심하지 네. 않도록 컨트롤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 학생들이 대학교를 가게 되면은 네. 이 스케줄 자체가 많이 바뀌게 그렇죠. 되죠. 그래서 밤도 늦게 자고 그렇죠. 뭐 음식도 너무 뭐 프레셔 많으니까 주는 대로 마음껏나 먹고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생활이 불규칙해져서 여드름이 상당히 심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대학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아지죠. 네. 그래서 심해지기 때문에 보통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저희들이 만약에 이게 좀 심해질 것 같으면 아주 강한 약을 써가면서라도 컨트롤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제 중고생을 좀 집중적으로 네. 해서 여드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네. 어떤 의미에서는 대학생들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하고 이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컨트롤이 첫째 안 되고 예. 둘째는 그 스트레스성 때문에 예. 되는데 그러면은 그 여드름이 이 스트레스 때문에 더 악화가 되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런 그 부모님 컨트롤 하에 있을 때 예. 습관을 들이고 잡고 그 다음에 대학을 이제 보내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예, 아주 보는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성 그런 그 여드름의 그 악화되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물론 스트레스를 풀면 된다고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조금 우리가 조절해 볼 수 있나요? 이제 스트레스 보통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은 이게 확실치는 않은데 그 패토피지올로지가 네, 여자분들은 스트레스가 많을 경우에는 호르몬 자체에 네. 밸런스가 깨어서 여자분들 아시겠지만 생리 같은 거 할 때 이제 불규칙해지고 그렇죠. 네. 그런 예. 거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 때문에 여자분들은 이 스트레스가 많이 받을 경우에 여드름 네. 자체가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는데 그거의 종류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호르몬 자체를 갖다가 컨트롤 해주는 약들을 쓰는 경우, 약물을 쓸 네네.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피임약을 쓴다든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약을 예. 해서 그 남성 호르몬의 역할을 줄여주는 약이라든지 그런 걸 네. 써서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남자분들은 왜 그러는지 확실히 알지만 확실히 학생들이 이제 학기 말 고사쯤 되면은 얼굴이 여드름이 심해지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끝으로 우리가 이제 그 여드름이 처방약이 있고 아닌 약이 있고 나눠지나요? 어떤가요? 예, 시중에서 살 수 있는 약들은 보통 벤조일 프락사이드, 네. 살리실릭 애시드고 네. 그 외에 대부분 약들은 처방약입니다. 요새 이제 새로 나온 약이 디페린이라서 에데아플린이라는 약이 네. 저희들이 얼마 전까지 처방약이었지만은 이제 네네. 오버 더 카운터로 팔리는 약도 이제 새로 생겼죠.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히 네. 이 화농성 여드름은 잘 안 듣지만은 처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카미도나 에크니 화이트헤드 블랙헤드가 많을 경우에는 네. 그걸 갖다가 한번 써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냥 일반 여드름 약을 초기에는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심해지면 절대로 그거 사용하지 마시고 전문의과 상담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피부과 정보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매추로 피부과의 이현수 원장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